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만화 라이온킹이 실사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주말에 저도 봤는데요. 20년 전 볼 때는 하쿠나 마타타, 근심 걱정 버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말이 그렇게 달콤하게 들렸는데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쿠나 마타타 정신으로 살던 심바에게 심바의 소명을 다시 일깨워주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한마디. 네가 누군지를 기억하거라 라는 말이 훨씬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지난 주말 호날두가 뛰기 싫다며 친선 경기를 뛰지 않았습니다. 반면 영국 싱어송라이터 앤마리는 기상 악화로 공연이 취소됐지만 팬들을 위한 무료 공연을 선보였죠. 어른이라면 하쿠나 마타타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이 훨씬 값어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2019년 7월 29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맛있고 싼 제철 식품은 무엇인지 한 주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를 살펴보는 시간, 장바구니 생생물가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 연결돼 있어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주도 이제 해가 쨍쨍합니까? 네, 하늘이 굉장히 맑아요. 근데 그러게요. 더워요. 덥죠.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날이 더우면 집에서 밥해 먹기보다는 외식을 더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날씨는 이 에어컨 없이는 참 버티기 힘든 날씨다 보니까요. 이 외식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식 수요가 늘어나니까 삼겹살 수요도 함께 늘어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완제로 자연스럽게 이 쌈채소인 상추 역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7월 돼지고기 생산량을 보시면 이 등급 판정 마리수가 증가를 해서 전년보다 5% 정도 늘어난 7만 3천 톤 수준이에요. 근데 또 이 7월 말과 8월 초는 휴가철의 피크죠. 이 피서객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요. 공급도 늘었지만 수요 역시 증가를 해서 100g당 1,946원으로 보합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또 상추 역시 주산지인 논산, 충주, 이천 지역에서 기상량으로 출하는 꾸준한 편이지만요. 육류 소비가 늘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게 쌈채소예요. 그래서 상추 역시 공급과 수요 모두 이제 증가를 하면서 적상추 기준으로 100g당 900원 선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저도 토요일날 돼지고기 먹고 일요일날 소고기 먹었거든요. 오늘은 그럼 닭고기를 먹어야 될까 싶은데 네. 자, 돼지고기 가격 알려주셨으니까 소고기 가격도 좀 알려주세요.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우편에 따르면 이 7월 한우 등급 판정 마리수가 전년보다 11.9% 증가한 42,800마리 정도예요. 근데 한우 소매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 이 가격 변동이 1%에서 2% 내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보합세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부위별로 가격도 한번 짚어드리면 이 한우갈비 1등급은 100g당 5,159원으로 전주인 5,216원에 비해서 1.1% 하락을 했고요. 인기 부위인 한우 등심은 100g당 원뿔 등급 그리고 1등급 각각 1,280원 그리고 8,390원으로 소폭 하락세 보였습니다. 자, 소고기와 잘 어울리는 제철 농산물이 있다면서요. 네, 소고기와 찰떡궁합이라고 하는 이 잠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잠두요? 네, 아마 자두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잠두는 생소하게 느껴질 네. 텐데요. 이게 완두콩이랑 비슷하게 콩 껍질에 쌓여져 있는데 작두와 비슷하게 생겨서 작두콩 또 누에콩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 네. 네, 크기는 작은데 그 안에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한방에서는 이미 지혈제와 해독제로 이용이 되고 있고요. 또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무기질과 비타민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또 잠두는 이렇게 만졌을 때 단단하면서도 또 껍질 속 콩알이 타원형으로 이 크기가 고른 것이 좋으니까요. 좋은 잠두 고르셔서 제철일 때 맛있게 소고기랑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철 농산물까지 알아봤고 자, 이번 주에는 오르고 내리는 품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주는 건오징어 가격이 상승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수온 저하로 인해서 어획량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6월 재고량이 평년에 비해서 거의 반이 줄었다 보니까 이 시장으로 반입되는 양이 좀 감소를 하면서 가격은 오름세 보이겠습니다. 건오징어 가격은 2016년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10년 전만 해도 소매 가격이 10마리당 평균가가 13,000원 정도였는데 이번 주는 61,200원으로 6만 원을 훌쩍 넘긴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또 반면에 내려가는 품목에는 수박이 있겠는데요. 네네. 네, 지난주가 10kg 기준으로 한 통에 18,000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이번 주 저렴해지는 이유가 강원도 양구 지역에 지금 출하 대기 물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수박은 주로 충청북도와 또 경상북도에서 많이 출하가 되는 편인데요. 많이는 아니지만 강원도 양구군에서도 수박이 이게 출하가 되고 있거든요. 네. 산지마다 수박을 재배하는 시기가 조금씩 다른데 이번 주에 해당되는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에는 주 출하지가 강원도 양구 지역이다 보니까요. 개당 18,000원에서 이번 주는 조금 더 저렴해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에 좀 사 먹으면 되겠네요. 네, 연간 이 수박이 가장 반입 많은 시기가 6월에서 7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월간 가격을 놓고 봤을 때는 6월달 가격이 가장 낮게 책정이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7월에서 8월로 넘어갈 때 반입량이 좀 크게 줄어들다 보니까 그 사이에 가격은 상승을 하는 추세고요. 올해 역시 7월이 마무리되고 8월이 되면은 수박 가격은 좀 상승할 것으로 보여져서요. 이번 주 수박 가격 조금 저렴해질 때 얼른 여름 제철 수박 구입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였습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요즘 들어 집단소송 관련 뉴스가 참 많이 들려요. 우리나라에는 좀 낯설은 개념이었는데요. 특히 최근에 이 대중들이 좀 관심 가질 만한 집단소송이 줄지어 있어서요. 좀 알아볼게요. 인모사 관련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엄태섭 변호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네. 집단소송은 인모사건은 아닌데 그래도 네. 워낙 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요. 이 인모사 소송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 소장 제출을 5월 말, 6월 말에 이미 했고, 네. 그리고 상대방 코롱 측, 그러니까 생명과학하고 TC신 측으로부터 답변서, 아직 이제 형식적 답변,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에 하겠다라는 형식적 답변만 지금 들어온 상태고, 아직 변론 기일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잡히지가 않았어요. 네, 앞으로 기다리고 더 있습니다.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예. 오늘 집단 소송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은 이 아주 주말에 핫했던 호날두 집단 소송과 그리고 프로듀스 X11. 네. 예. 맞죠? 이렇게 읽는 거. 네, 제가 20대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도 한참 찾아봤습니다. 네. 보지를 못해서. 감사합니다. 네. 저만 모르는 게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이거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일단 예. 이 집단 소송이라는 개념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집단소송 개념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행위나 혹은 어떤 사건, 이런 지금 호날두 사건처럼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가운데서 일부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해서 소송 네.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일인데 이게 아직 국내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건처럼 지금 오늘도 뉴스 보니까 뭐 1,700명이나 2,000명에 가까운 피해자분들이 소송을 진행했다고 하잖아요. 그분들은 다 당사자 개별적으로 다 지금 소송에 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집단소송의 개념은 피해자 중에 일부 대표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이건 개별적으로 다 소송을 진행을 해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지금 진행 중인 소송들은 다 공동소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 말하는 집단 소송이라는 거는 네. 정말 피해를 받은 모든 피해자들 중에 일부가 네, 일부가 동일한 피해를 받은 사람 중에 대표격인 한 분이 소송을 제기해서 그래서 이기면 나머지 네. 사람들도 동일한 배상을 그렇죠. 받을 수 있는 거. 그렇죠. 그게 집단 소송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집단 소송이 아직 없고요. 그 제도가 아직 민사소송법상 도입이 그렇죠.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늘 네. 우리가 소비자 문제 나올 때 하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집단 소송이 아니라 공동 소송이라고 부르는 그게 더 게 정확한 표현인데. 정확한 표현이군요. 네, 그럼 공동 소송이라고 좀 이야기를 호칭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네네네. 그러면 이런 공동 소송조차도 그렇게 도입되고 사람들이 활발하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그렇죠. 예. 얼마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네. 일단 제도가 없기 때문에 공동소송 제도를 하려면 일단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유사한 제도로 지금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이 되긴 됐는데 네. 그거는 이제 2005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그것도 여전히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한 11건?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군요. 건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요건이 복잡하고 요건이 복잡하다. 또 비용 문제도 발생하고 아하. 누가 부담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그렇죠. 집단 소송이. 그렇죠. 집단소송제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한 피해를 받은 사람 중에 대표격인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서 네. 예, 피해를 배상받고 나머지들에게 이제 분배가 되는 그런 유형이 미국에서 가장 지금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공동소송 관련된 네. 기사들을 보면 네. 개인이 하나하나 모여서 네. 법률사무소를 정하는 경우도 있고 법률사무소가 주도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네. 일단은 이 개별적인 이런 수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 어느 한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한테 연락할 방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사람들을 모은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카페라든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법률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에서 이와 같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 혹시 동일한 피해를 받은 분들이 계시면 함께 원고로 참여해 달라라는 취지의 이런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네. 공동소송 그러면 이기는 경우, 지는 경우 어떤 경우가 더 많았습니까? 현재까지는 패소한 사례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패소한 사례가. 패소한 예. 사례가 조금 더 많다. 자, 오늘 그러면 이야기 나눌 공동소송 중에 한 가지, 이 호날두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뜨거워서 대부분 청취자분들이 알고 계실 테니까 좀 예. 짧게 호날두가 왜 우리나라 온 거예요? 경기 뛰러 왔죠. 예, 네.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저녁에 유벤투스하고 팀 K리그 간의 경기가 있었고 유벤투스에 이번에 최근에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네. 유벤투스의 이제 주요 선수로 급부상했고 국내에서도 우리 형이라고 해서 굉장히 인기가 높았죠. 네.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가히 신기라고 불리우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 중에 한 명이고 그 축구 스타를 보기 위해서 6만 5천 명의 관중들이 7월 3일 날 2시간 반 만에 매진된 그 티켓, 그러게요. 그 티켓 들고 오셨는데 호날두를 결국 보지 못했습니다. 이 티켓 값이요. 네. 3만 원 원래 7만 원 이랬는데 네. 가장 비싼 자리가 프리미엄 존 S석이 40만 원. 네. VIP 전용 관람 공간인 스카이박스 29인실은 무려 1,700만 원. 동그라미 잘못 붙은 거 정말 1,700만 원이에요? 저도 1인당?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1인당? 1인당은 아니지 않을까요? 29인실을 스카이박스, 1,700만 예. 원에 한다는 거죠? 네. 설마. 어찌됐건. 이게 지금 엄청난 그 비싼 값에 티켓이 팔렸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매 시간 2시간 30분 만에 매진됐고 그래서 티켓 수익만 60억 원을. 그렇죠. 근데 예. 어디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더 페스타를 어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애매하고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소송의 상대방이 누가 되느냐도 달라지거든요. 네. 이게 지금 보통 일반적인 이제 친선 경기들, 국제적인 친선 경기들을 국내에서 주최를 할 때는 한국 프로축구 연맹에서 주최를 하고 거기서 티켓도 다 판매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해외에서 선수들을 데려올 때 대행사라든가 이런 대행사로부터 이제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네. 하는데 이번에 그 주말간에 그 연맹에서 발표한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 본인들은 그 팀 K리그 선수들을 데려온 것만 본인들이 관여를 했지 그 외 모든 이 경기 진행과 관련해서는 더 페스타라는 이 주최사에서 네. 전부 다 진행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주최사. 그 말에 따르면 더 페스타가 그 입장권 티켓도 팔았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소비자 우리 관중들 팬들하고 이 입장권 구매 계약 관계는 더 페스타하고 사이에 체결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형이라고 말했던 호날두가 지금 네. 호날두가 아닌 강날두가 됐는데 그럼 지금 호날두가 안 나와서 문제가 된 거여서 예. 팬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네. 아직까지 어느 쪽을 대상으로 하겠다조차도 결정 안 된 겁니까?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네. 더 페스타가 구매 계약의 이제 상대방 그러니까 더 페스타가 저 입장권을 팔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더 페스타를 상대로 해야겠죠. 근데 지금 더 예. 페스타의 그 대표가 울었대요. 눈물을 흘리셨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런가요? 네, 언제 그러나요? 로빈장 대표님께서 예. 유벤투스 네드베드 부회장을 붙잡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호날두가 네. 경기를 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호날두가 뛰었으면 좋겠어. 근데 뛰기 싫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해. 라고 말을 했다고 하면서 본인도 못 봐서 운 거 아닌가요? 보니까 경기장에서 아이들이 엄청나게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예, 이제 나올 걸 기대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예. 이분이 어린이들 또 호날두를 사랑하는 분들의 실망감을 제가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냐면서 울었다고 하는데 네. 이거 집단 소송하면 보상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집단 소송을 당해야. 그러니까 보상을 당하면 아니면 지금 집단 예. 소송을 하겠다는 측은 네. 소송 하기 전에 여기에서 알아서 배상해 주면 안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배상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해줄 가능성은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없다. 보고요. 예. 그리고 더더군다나 분명히 계약상 호날두 출전 규정은 그러니까 소비자하고 네. 더 페스타 사이에 그 입장권 판매와 관련된 구매 계약에는 저 호날두의 출전에 대한 내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네. 호날두 출전은 비록 하지 못했지만 당신네들 유벤투스하고 보지 않았냐. 예, 경기는 다 보지 않았느냐. 정상적으로 90분 다 진행이 됐고 3대3 정말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진행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배상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진짜 예. 못 봐서 우셨네. 못 봐서 우신 죄송해서 걸로 우신 저는 게 그렇게 아니라 이거 보이고. 배상 안 해주면. 예. 그러면 지금 보도에 따르면 지금 이 보도도 명확하게 조어가 없는데요. 예. 유벤투스와 팀 K리그 경기에서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한다는 계약 내용이 있다고 알려졌다는데 네. 그러면 이거는 어디 계약일까요? 그 계약은 호날두가 속한 유벤투스와 유벤투스를 국내로 데리고 온 그 더 페스타 기획사. 사이의 계약서겠죠. 그러면 이 계약사가 유벤투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위약금 청구 소송. 위약금 청구를 할 수. 그 계약에는 호날두 45분 이상 출전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단서 조항으로 다만 뭐 호날두가 뭐 웜업 때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경기 출전 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에 45분 미만으로 뛸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취지의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아예 그라운드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뭐 몸도 안 풀었잖아요. 네. 조끼도 벗지 않은 상태에서 벤치에만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조항으로 위약금 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길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계약상 의무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유벤투스로부터 그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일각에서 들리는 내용에 따르면은 유벤투스가 받은 총액이 2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20억 중에 위약금으로 10% 그러면 이제 2억을 받겠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웃기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더 페스타는 호날두를 못 봐서 지금 실망하고 허탈해한 건 누굽니까? 팬들인데. 관중들이잖아요. 팬들이잖아요. 그런데 더 페스타는 입장권으로 60억 매출을 올리고 그리고 위약금으로 2억도 받는. 그렇네요.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지금 그 와중에 또 유벤투스 감독이 호날두의 근육에 피로가 쌓여서 결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계약서상에서는 근데 운동 경기에 뛰는 중에 네. 부상을 입는 거라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호날두 입장에서는 본인 컨디션 안 좋으니까 호날두 연봉이 얼마입니까? 뭐 2억 정도는 그냥 주고 컨디션 관리하겠다는 취지일 수도 있어요. 예. 이게 좀 그렇군요. 답답한 상황이고 이게 진짜 그렇다고 이 그러네요. 호날두에게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그렇지도 못해요. 그럴 수도 예, 없고. 왜냐하면 호날두하고 우리 하고 매직이 소비자들하고 아니니까. 사이에는 수많은 계약 관계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호날두하고 유벤투스하고 계약이 있을 거고 유벤투스하고 더 페스타하고 한국 프로축구 연맹 그리고 이제 연맹하고 티켓 링크를 통해서 지금 소비자들이 티켓을 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한 어느 집단도 소비자에게 배상을 해줄 법적 책임은 없는 거죠? 그 법적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찾는 게 하나의 또 쟁점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이번 공동 소송의 하나의 쟁점이 될 수 그렇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계약서가 지금 현재 계약서만 공개가 되면 사실 좀 쉽게 찾을 수는 있죠. 근데 지금 그렇군요. 계약서가 전혀 공개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예. 자,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공동 소송 이번 건도요. 예, 그럼요. 그리고 뭐 저희도 오늘 오전에 오픈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법무법인 오킴스에서도 지금 뭐 아무래도 이제 집단 소송 경험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예, 같이 문제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권익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오늘 아침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공동소송 이게 결국은 이제 집단 소송이 돼야 되겠지만 이런 네. 것들이 많아진다는 건 소비자들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겠다라는 의지와 시대적 반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고요. 지금 그동안 보면 뭐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그다음에 신용정보 카드사 신용정보 유출 사건, 가짜 백수호, 폭스바겐 배기가스, 네. 뭐 웅진코의 얼음 너무 많아요. 최근에 이제 KT 화재 사건하고 그다음에 그 코롱 임모사 사건까지 네.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일련의 사건들의 공통점들을 보면 다수의 피해자분들이 피해를 입은 건 분명하고 권리도 있어요. 피해를 주장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는데 가해자가. 예, 가해자가 먼저 자발적으로 나서서 배상을 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분들이 뭘 어찌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제소의 체념이라고 하거든요. 제소의 체념.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그냥 참는. 예, 참고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지금 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많이 발의가 됐어요. 이런 집단 소송을 아예 민사소송법에 넣어서 제도화하자. 근데 지금 여태 뭐 국회 상황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러게요. 예, 그 목소리는 그 목소리는 워낙 높았는데. 네네. 근데 뭐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돼야 하는데 네. 이것도 지금 뭐 반대 측 입장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좀 반대- 악의적인 남수로 기업 경영 활동에 위축을 준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반대를 하는데 실제로 미국 사례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는 정말 그 징벌적 손해까지 실질적인 손해를 뛰어넘는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판결로 네.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소비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개별 아이템이나 이런 물건들의 안전성을 더 높여서 기업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게요. 예. 자, 그리고 하나 이것도 다뤄야 돼요. 왜냐하면 네네네. 이것도 새로운 공동소송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프로듀서 X101의 투표 조작 논란. 네.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저도 이 내용은 좀 찾아보고 좀 알게 된 건데요. 네. 저도 프로듀스 X101. 예전에는 X101. 네. 이제 그 투표 조작설이 불거졌다고 합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1등 11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선정하는 과정에 시청자들이 직접 문자 투표를 통해서 1등부터 11등까지 선정을 하는데 투표가 조작이 됐죠. 그런데 이게 오디션 네네. 프로그램인데 투표가 오디션. 조작된다는 건 이건 네. 생명과 같은 일이잖아요. 그럼요. 말이 안 되는 예, 거죠. 프로그램이 신뢰뿐만 아니라 그럼요. 최종적으로 선발된 11명도 찜찜하고 그럼요. 탈락된 그 연습생들은 더욱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사안이죠. 근데 이게 네. 팬들이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고 집단 형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 이 공동소송 우리가 지금 이름을 붙인 공동소송이 이게 형사소송이군요. 민사소송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소송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거는 공동소송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피해를 입은 이걸 피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망을 한 혹은 내가 응원하는 연습생이 최종적으로 선발되지 못한 점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는 그런 팬분들이 이런 엠넷 측의 그 문자 조작 혹은 투표 조작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오늘 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실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사기죄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이런 업무 방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건 다 이제 형사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정에 불공정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네네. 이게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거든요. 과정의 이 불공정.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 특히 우리 지금 이 프로듀서 101을 보는 그 젊은이들한테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그래서 아마 분노가 일었고 네. 그게 형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졌는지까지는 아직 아직 확인은 안 모릅니까? 되지만 할 예정이라고 보고 네. 다만 이제 이게 사기죄가 되려면 누군가는 그렇죠. 성취한 피해를. 이득을 그러니까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누군가를 그러니까 속여서 금전을 취득해야 되는데 네. 과연 엠넷이 그러면 뭐 특정 어떤 연습생으로부터 그런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했느냐 우리 뭐 경기 승부 조작처럼. 그렇죠. 예. 아, 그런 부분도 그런- 같이 쟁점이 될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엠넷 네. 측에서는 순위는 다른 게 없고 네. 득표는 기계 오류 때문에 이제 조금 오류가 있지만 순위는 결국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네. 맞다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소송 간다 해도 이걸
건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형사소송도 이기고 지고가 있나요? 예, 형사소송은 최종적으로 이제 누군가의 처벌, 그러니까 유죄 또는 이제 무죄가 되겠죠. 엠넷이? 만약에 엠넷이 실제로 이 7494라는 이 마법 매직 넘버를 통해서 애초에 정해놓은 순서대로 이제 그 연습생들을 나열을 했고 그로 인해서 결과가 그대로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로부터 이득을 취했다. 경제적인 네. 이득을 취했다라는 것까지 밝혀지면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죠. 네. 자, 오늘 많은 대중들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네. 소송과 관련된 두 가지를 좀 나눠봤습니다. 근데 이 소송이 또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을 수 없는 소송이었네요. 그렇죠. 지금 인터뷰 그렇죠. 하다 보니까.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함께해 주신 엄태섭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